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4일에는 문제의 윤성 FNC가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는 49,000원,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을 받았는데요. 기대보다는 걱정이 훨씬 앞서는 공모주기는 하죠.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죠. 우리 사주도 미달이 나왔고요. 일반 투자자 쪽에서도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주 조합의 청약률이 17.13%밖에 안 됐어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0.23억 원, 2,3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고 WCP의 상장일 이후 흐름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청약률을 기록하기는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주 미달분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거든요. 우리 사주로 배정이 됐다면 1년간 보호예수로 묶였겠지만 기관들에게 배정이 되면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게다가 수요 예측 때 0.14%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했던 의무 보유 확약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미확약 100%입니다. 그래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우리 사주 미달로 인한 기관 투자자 물량 추가로 인해서 오히려 증가하게 됐죠. 29.79%에서 30.82%로 늘어났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20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외인 부분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보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거의 2배 정도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보통의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중에서 외국 기관에게 배정되는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이번에 60% 이상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계산해 보면 외국 기관이 39.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국내 기관, 그 다음 기존 주주 순서예요. 자, 더벨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해 왔는데요. 윤성 FNC 해외 기관 투자자 이례적 호응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해외 투자자 참여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IB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운용 규모가 수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해외 국부펀드나 대형 헤지펀드 대여섯 곳에서만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이상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국부펀드나 연기금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장기 보유를 통한 운용이 내부 방침이라서 이 같은 초기 주주 구성은 상장 직후 가격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해외 국부펀드나 대형 헤지펀드에게 배정된 물량이 좀 많고 그들은 보통 장기 보유하는 롱텀 펀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상장일의 주요 매도 주체 중에 하나가 외국 기관들이죠. 배정받은 수량을 다 냅다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정말 롱텀 펀드로서 장기 보유를 해줄 것인지 그래서 가격 안정세에 영향을 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기대해 봐야 되는 구석이 요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성 FNC의 기존 주주는 누구냐? 프리미어 파트너스와 기존의 배정을 받았던 우리 사주 물량입니다. 우선 프리미어 파트너스의 주당 매수 단가는 27,000원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모가 49,000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겠고요. 또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의 경우 주당 발행 가격이 4,513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들은 상장일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어요. 정리하면 우리 사주 조합에 미달이 발생하면서 직원들조차 외면한 모습을 보였고 또 최종 확약 비율은 0%로 오히려 없어졌고 유통 가능 물량도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기관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되면서 오히려 늘어났고 유통 가능 금액도 더 커진 상황이죠.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도 큰 편이고요. 그래서 조건만 놓고 보면 정말 최악이 아닌가. 내가 왜 청약에 참여했지 그런 후회가 조금 들기는 하네요. 자, 윤성 FNC의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해 볼 텐데요. 22년 예상 순이익 330억 원 정도의 TSI에 펌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62,836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49,000원 대비해서는 38% 정도 플러스인 수준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접근은 해볼만 하겠다.
판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기다려봤다가 손실나면 기다려봤다가 수익이 나면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DTN CRO의 성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산해본 이론적인 주가보다는 상장 당일의 수급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욕 증시가 폭등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주들, 특히 성장주들에 집중이 됐었어요.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완전 외면받은 경향을 보였고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비교적 가벼워서 수익 구간을 기대했던 DTN CRO도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성 FNC 매수세가 붙기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판매 청구권이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별로 안 나오고 또 해외 롱텀 펀드가 정말로 장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어서 상장일에 바로 털지 않는다고 하면 유통 가능 물량을 크게 줄일 수는 있겠지만 매수세가 안 붙는다면 이 또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상 밖의 수급이 좀 붙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반전을 만들어준다면 진짜 할렐루야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6개월 판매 청구권 붙었으니까 장기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청약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의 환매 청구 방법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MTS에는 아직 메뉴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고요.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뱅킹, 대출, 청약 메뉴에서 청약으로 가시고요. 거기서 공모주 풋백 옵션, 신청, 취소 메뉴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종목이 입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건 없겠고요. 14일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기대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괜스레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의외의 수급이 들어와 주길 기대해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